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자, 취업 준비하면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고민 많으시죠?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카페에 올려주신 고민 하나하나 해결책 찾아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취업 보기 카페 이정미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다음 취업 보기 카페창, 이 사이버 공간에 우리 이지연 캐스터가 들어가 있죠?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뽀개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건 NC님 말대로 전 현재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또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 취준생의 많은 고민들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사연은요. 전공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의 사연입니다. 네. 전공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 자체가 제목이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이분은 서울 하위권 혹은 중하위권 대학에 다니고 이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한 코스모스로 졸업한 여학생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 줬어요. 이분은 컴퓨터 공학과를 4.5점 만점에 2.72점으로 졸업을 하셨고요. 토익 점수 보니까 900점대 초반이라고 하고요. 토익 스피킹이 7급이라고 하세요. 컴퓨터 관련 자격증 남들 다 따는 정보 처리 기사가 있어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런데 이 상반기에 서류를 쓰고 하반기에 서류를 넣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 IT 쪽으로 쓰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지 IT로 쓰면 이 취업은 될 수 있는 건지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요즘 학점 안 본다고 하지만 이분 학점이 아까 2.72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3.0이 안 되면 이 서류 통과도 힘들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너무 고민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결국 학점이 안 좋다는 건 전공을 못한 거다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서류를 통과해도 이 소프트웨어 개발 코딩 시험에서 떨어지더라고요 라면서 고민을 써주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IT 쪽으로 밀고 가야 되는지 혹은 다른 길을 알아봐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네. 아, 스펙에 대한 고민 사연입니다. 뭐 스펙 초월 채용도 많고 이제는 스펙을 안 본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구직자분들은 네. 이렇게 자신의 스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여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분이 스스로 평가를 할 때 서울 중하위권 대학이라고 하셨고 컴퓨터 공학과시고요. 학점은 2.72점이니까 그래요. 평균 이하라고 좀 해주셨고 토익 토스는 또 열심히 하셔서 점수는 높으신 편인 것 같습니다. 전공으로 취업이 될지를 걱정하시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요. 이게 저보다도 학점이 낮은 분은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몇 점인데요? 예, 2.8이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학점이 낮으신 것 같은데. 자, 우리 멘토님. 이렇게 전공 점수가 좀 낮으신 분들도 취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좀 조언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글을 주신 분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여자분이신데 컴공과를 졸업하셨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이공계 쪽은 남성분들이 많으신데 여자분들이 많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사실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컨설팅을 해온 구직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토스나 토익 점수가 좀 낮으신 편인데 우리 질문을 주신 친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0점대 초반. 네. 네. 그래요. 근데 학점이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데 낮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전공 분야에 대해서 그렇죠? 네. 우선 이공계의 경우에는 좀 스페셜리스트의 역량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전공 지식의 전문성이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사실 졸업을 하지 않은 상황이셨다면 마지막 학점이라도 좀 잘 관리를 하셔서 졸업 이후에 마지막 학점이 상승된 부분을 입사 지원 서류에 좀 어필하시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1학년 때는 낮았지만 4학년 때는 좀 그나마 높다. 전공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뭐 발등에 불 떨어져서 이렇게 급하게 한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우선은 학점 어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평균 학점을 저희가 보통 기재를 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평균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학년의 경우 학점 관리를 못 하시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다양한 사회 경험과 동아리 활동을 좀 충실히 하다 보니까 네. 학점 관리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후에 뭐 4학년이 되어서 2학년보다 학점을 몇 % 이상 상승시켰다. 2점대의 학점을 3점대로 올렸다라는 구체적인 부분을 어필하시면서 노력한 결과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좀 강조를 해주신다면 입사 서류에서 또는 면접에서 좀 좋은 점을 부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근데 이분처럼 학점 때문에 지금 고민이신데 특히 전공 분야 학점 때문에 고민이신데 아직 남아있다. 학기가 남아있다. 그러면 열심히 해서 학점을 올린 다음에 그걸 어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 졸업을 이미 한 상태라고 하시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이제 학점이 중요한 부분은 맞고요. 네. 우리 사연을 주신 분의 조언을 좀 드리자면 네. 전공에 대한 점수가 낮다. 다시 말해서 학점 관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공에 대한 흥미나 유능감이 낮기 때문일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진로 상담은 학교를 졸업하셨다 하더라도 대학 안에 상담실을 좀 활용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좀 권장해드리고 싶고요. 진로 다시 좀 명확하셔야지만 크게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진로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학교 내에 있는 진로 상담센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네. 만약에 이 IT 쪽이랑 진로가 잘 맞는다 이런 상담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취업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길일까요? 네.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이제 졸업하신 상태이고 학점 관리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웹 프로그램 개발이나 정보 시스템 운영의 경우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울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소프트웨어 전문 기관에서 수요가 많은 언어인 자바, C, C++ 같은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교육 훈련을 받으신 후에 프로젝트 경험을 강조하시게 된다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자의 경우에는 국가전략직종훈련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직업훈련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HRD 넷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좀 참고해 보시면 관련 훈련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에서 교육비를 전액 지급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런 경우에는 재학생이 아니라 이제 지금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실업 대신 그런 분들만 가능한 경우도 있잖아요. 재학생분들이 좀 더 활용할 만한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네, 다른 방법으로 역량 강화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는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고용 계약형 소프트웨어 석사 과정, 그다음에 ICT 학점 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그다음에 ICT 명품 인재 양성 과정 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여기서는 그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정보를 주실까요? 네. 미래창조과학부는 실무 능력을 갖춘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과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인력량 해소를 위해서 대학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고용계약형 소프트웨어 석사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업무 현장에 요구하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시고요. 그다음에 석사 과정 이후에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채용하여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제가 상담했던 한 구직자의 경우에는 학부의 전공이 좀 다르셨는데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장학금으로 석사를 취득하신 이후에 중소기업에 바로 취업을 하신 사례가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직업과 그다음에 취업의 훈련과 이런 부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참여대학을 말씀드리자면 가천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그 외에도 다양한 대학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요. 네. 또한 ICT 학점 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에서 실제 R&D 프로젝트를 경험하시고 이를 대학 학점 이수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셔서 직무 경험을 쌓아 입사 시에 직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이 취업과 훈련이 동시에 가능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학점까지 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알아보니까 정보가 굉장히 많네요. 맞습니다. 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량 강화를 더 하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좀 안 될 경우에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의 스펙으로 지원 가능한 직무가 있을까요? 네, 우선 역량 강화를 하셔서 취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지만 네. 만약에 본인이 소프트웨어가 잘 맞지 않는다면 좀 더 거시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T 전공과 외국어 능력 이 부분을 살리셔가지고요. 외국계 IT 회사의 CS 직무라든지 아니면 IT 기획, 기술 영업, ERP, SAP 좀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IT 회사의 CS 같은 경우나 또는 기술 영업직의 경우에는요, IT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지만 업무 수행이 수월하시기 때문에 IT 전공자들 우대해 주시고 있고요. ERP나 SAP 같은 경우에는 경상계와 IT에 약간 좀 중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컴공과를 졸업하셨던 부분이 네. 유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공 점수를 조금 유연하게 보시기 때문에 크게 전공 점수에 영향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또한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위주로 입사 지원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때는 포트폴리오를 좀 잘 준비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진로 상담해보는 것도 조언을 주셨고요. 또 아니면 자격증을 따서 직무 역량을 강화해봐라 이런 추천도 해주셨고 또 지금의 스펙으로 어떤 곳에 갈 수 있는지까지 여러 가지 길을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이 상담자분이 좀 이런 조언들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T 전공하는 구직자분의 사연을 좀 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제목을 보니까 시간 선택제 문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시간 선택제 직원 모집을 하던데 삼성 등 오전, 오후에서 주로 경력 단절한 사람이나 학생, 퇴직자 등을 모집하는 것 같다. 모바일로 올려주셔서 이렇게 옆으로 뜨나 봐요. 경력이 없으면 시간 선택제 하기 어렵나요? 시간 선택제에 일하시는 분이나 인사 관련 분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시간 선택제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으면서 또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선택제에 대한 관심이 요즘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일자리에 대한 정보 먼저 주실까요? 네. 네. 우선 시간 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서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보장받는 차별 없는 일자리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데요. 사업주가 근로체제 개편, 새로운 시간 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함 없이 다시 말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선택제 일자리 역시 어떤 그 정부에서 좀 지원금이 있다면은 앞으로 좀 채용이 좀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하신 분도 이제 그게 궁금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아직은 좀 생소하시겠지만 5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사업이 확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의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또 30시간 이하로 근로조건이 많은데요. 질문을 주신 분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경력자에게만 해당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단시간 근로가 좀 가능한 직무를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조직에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직무보다는 근로자 한 명이 개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직무, 다시 말하면 단순직이나 또는 전문직으로 이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지금 현재는 채용되고 있는 공고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 다시 말해서 1년 이상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육아나 학습을 병행하셔야 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전일제 일자리보다는 훨씬 더 선호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규 취업자보다는 어느 정도 경력이 약간 있으신 분들에게 그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알아본 이 시간 선택자 일자리란요. 전일제로 일하기 어려운 여성 근로자나 학생 신분의 근로자 또는 은퇴 이후에 근로시간을 줄이고 좀 더 여유롭게 일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그런 일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좋은 정책인 것 같으니까요. 많은 분들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사연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자격증 쓸 때라는 간단한 제목이고요. 내용도 정말 간단합니다. 직무 무관 자격증 기재하면 별로 안 좋게 볼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질문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사실 자격증 따느라고 많이 노력했을 텐데 적으면 좋을 텐데 이게 직무와 무관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멘토님? 그래요. 네, 회사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직무와 관련성을 고려하셔서 되도록 빈칸 없이 작성하시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사 서류에서 빈칸이 많게 되시면은 사실은 서류 합격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차라리 국가 자격이나 공인 자격이 아니더라도 민간 자격이나 교육 훈련을 기재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직무와 연관이 되는 자격증이다 하면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두고 그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식품 관리자로 지원을 할 경우에 직무에 적합한 자격증으로는 ISO 22000, 그다음에 식스시그마 자격증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외에 조리사나 또 위생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자격증이 식품 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관심을 가진 구직자를 그 부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뭐 플로리스트라든지 뭐 연계되지 않은 다른 타 자격증, 풍선, 뭐 아트 자격증 요즘에 의외로 많이 따시더라고요. 이런 자격증을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적합하지 않은 인재라는 인생을 주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팔방미인은 모든 것에 다 관심을 두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셔서 작성을 안 하시는 부분이 많으신데요. 외근직이 동반되는 직무라고 한다면 운전면허증이라도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 센스입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멘토님의 조언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입사 서류에 빈칸 없이 작성을 하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은 배제해라. 이 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구직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오늘도 바로바로 풀어드렸습니다. 자, 다음 취업 보기 카페에 또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Q&A 게시판에 궁금한 점 그리고 고민거리 적어주시면요.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에 우리 이정미 멘토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취업 보기 카페 이정미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게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